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점입가경이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은요, 경제였어요. 사실 코로나19가 덮치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덮치고 나서는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천당과 지옥을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당장 11월에 대선은 있겠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찾아야 되겠지. 그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G2는 의미가 없다. G1이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여야지 하늘의 태양이 두 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국우선주의를 썼고요. 1차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었던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가지고 앞으로 2025년까지 10개 제품의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 1등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10개 제품이 1등을 하면 미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은 잘못하면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죠. 물론 대한민국은 거기에 오래 싸움에 새우등 터드셔지 우리도 거의 그야말로 박살날 수가 있지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11월 대선. 이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중국 때리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야 중국 니네들이 책임져라.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실제 나바로 백악관 국장은 중국은 미국에 배상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10만 명이 넘게 죽었다. 너 배상 안 하면 안 돼. 뭐 그것도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1단계 무역 합의 폐기 이거 경고까지 했어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제품을 2천억 달러 사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이행을 안 하고 있어. 중국 입장에서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경제도 지금 말이 아닌데 미국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안 사주면 1단계 무역 합의 파기할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어저께 퇴직연금이 중국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제는 압박하다가 이제 금융까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FBI는 미국의 FBI 말입니다. FBI는 중국에서 돈 받아서 연구하는 교수를 체포하는가 하면요. 예, 관세 폭탄도 언제든지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대중 수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까지 심지어 말입니다. 군사훈련까지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군사훈련까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군사훈련에 대해서 지금 맞대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미중 간의 어떤 전쟁 자체가 엄청나게 불꽃을 튀고 있고 결국은 2차 무역 전쟁이 터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무역에서 말입니다. 환율로 갔다가 지금 다시 금융으로까지 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월가에서 쉽게 말하면 중국 업체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을 다 빼고 있어요. 상장 폐지를 시키고 홍콩에다가 지금 상장을 시키고 있고 혹은 상하이 증시에다 상장을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은 또 중국의 공장들 다 빼서 자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자국으로 계속 데려가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당장 뭐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아마 타격을 엄청 받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수출 장난 아니거든요. 당장 5월만 하더라도 5월 1일부터 10일까지요. 46.3%나 감소했습니다. 46.3%. 4월이요. 24.3%예요. 24.3%. 이렇게 많이 수출이 감소하면 대한민국의 그 핵심 역량이 수출인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까지 또 겹쳐봐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실물 경제를 구조조정이라는 형태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대출금을 연기해 준다든가 여기에 이자 상황까지 유예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나 하면요. 대한민국의 돈은요. 리미티드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는 계속 찍어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대한민국은요. 기축통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찍어내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신용평가기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믿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한 K방역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왔는지도 봤기 때문에 신용이나 혹은 투자자들이 믿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까지 만약에 이게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는 소생하기가 쉽지가 않죠. 앞으로도 제가 경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브리핑해드리고 하겠습니다.